네, 이제 우리 복습할 시간인데요. 우리 이거 물체 운동 좀 배웠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실 배운 내용이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유무 정리 다시 하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운동이란 물체의 그죠?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죠? 기억날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3개라고 있어요. 뭐였습니까? 물체, 위치, 그리고 시간이라고 했었죠. 각각을 대표하는 물리량들이 있었는데 물리량, 그죠? 물체를 대표하는 물리량이 질량, 그 다음에 위치를 대표하는 물리량이 길이, 그 다음 시간을 대표하는 물리량, 얘는 그냥 시간이라고 해서 각각 기호로 MLT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어요. 물론 위치는 L 말고도 D라든지 S라든지 X라든지 뭐 등등 이것저것 쓸 수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잠시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호 쓸 수 있었고요. 그럼 운동의 3대 요소라고 했으면 뭐였습니까? 하면은 물체, 즉 질량, 그래서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물체의 위치가 바뀌어야지 이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위치라고 하지 말고 길이라고 할까요? 그죠? 길이. 그 다음 그 모든 변화는 시간 속에서 일어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었죠. 될까요? 여기까지. 각각 단위도 있었는데 우리가 표준 단위로서 질량은 킬로그램, 그리고 길이는 미터, 그리고 시간은 세컨드까지 쓴다고 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기초물리량이라고 해서 우리 첫 번째 이동거리와 변이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속력, 속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배웠었던 것까지 있었죠? 자, 이동거리 같은 경우는요, 물체가 움직인 경로의 길이였어요. 다시 복습하시면은, 이때 얘가 경로가 주인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경로를 알게 되면 그 경로의 길이를 재서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동거리 같은 경우는, 자, 기호로는 S라고 들어갔고요. 얘는 방향은 없었고,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이었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이동거리를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왜 어떤 점 P에서 점 Q까지 갔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이런 경로로 따라서 갈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직선거리를 따라갈 수도 있었죠. 될까요? 그럼 내가 어떤 경로를 선택했던지 간에 이 직선거리가 변이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 이 길이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였는데 내가 실컷 힘들게 이렇게 돌아갔는데 나한테 너 이 직선거리밖에 안 움직였어 라고 하면 억울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는요,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좌표값 차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했었고요. 그럼 이 이동 거리가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얘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서 변이라고 해버리면 얘는 물체의 말 그대로 위치 변화량이었고요. 될까요? 이때 변화량이라는 걸 내가 좀 더 강조해서 설명했었는데 우리 기호로는 이렇게 델타로 쓰기로 했고요. 변화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라고 했었어요. 아직 기억날까요? 따라서 위치 변화량이잖아. 그러면은 처음 나중 위치와 위치와인데 그죠? 과라고 들어가 있네요.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 사이의 뭐였습니까? 그죠? 직선거리로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얘가 변이의 크기고요. 그지? 자, 그 다음 이 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 쓰면은 S 위에다가 화살표 작게 붙이시면서 얘는 방향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변이는 방향까지 절대 빼먹지 말자 라는 것도 다시 좀 기억을 되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두 개가 물체가 얼만큼 움직였습니다를 보는 것이었다면은 요 두 개는 물체가 얼만큼 빨리 움직였습니다를 보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얼만큼 움직였습니다가 두 가지가 됐기 때문에 얼만큼 빠릅니다도 두 가지가 된다고 했었는데, 자, 속력 같은 경우 얘는요 V로 쓰시게 되면서 얘도 방향이 없었어요. 왜요? 라고 하면 속력은 단위 시간, 즉 1초당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얘 정의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였거든요. 이때 이 이동 거리라는 녀석이, 그죠? 방향이 없다 보니까는 이 이동 거리로 정의되는 속력 역시 방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속도라고 해버리면 좀 얘기가 달랐죠? 속도 해버리면 우리가 또 이렇게 화살표 붙일 수 있고요. 얘는 방향 없었지만 얘는 방향이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속도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요? 하면 얘는 이제 변이로 정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위 시간, 즉 1초당 물체의 그죠? 위치 변화량 으로 들어갔으면 됐었죠. 그래서 얘도 정의는 속력이랑 비슷하게 걸린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만큼 움직였습니다인데 이 움직이는 거를 변이로 표현하는 거였죠. 될까요? 이때 이 변이가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속도도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속도가 변하는 상황도 열심히 볼 거랬거든요. 속도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가속도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쓰긴 합니다. 그죠? 기호로는 A 들어가고요. 자, 이때 가속도 같은 경우 정의는 단위 시간당 물체의 자,
속도 변화량이 들어가고요. 마찬가지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변화량 기본적으로 v 나중 속도에서 빼기 v 처음 속도 한 값이라고 했었죠. 그지? 그럼 얘는 걸린 시간 동안 얼만큼 속도가 변했습니까?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들어가는 거였고요. 이때 자 얘는 우리가 계산을 좀 많이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기호까지 좀 정확하게 들어간다면은 걸린 시간 우리 델타 t로 쓸 수 있었죠. 분의 델타 v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될까요? 이때 델타 t라고 해버리면 얘가 걸린 시간 즉 속시간 변화량이죠. 나중 시간 분의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분의 v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될까요? 요거 계산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봤었고요. 이 가속도 하면은 여기 방향도 중요했었어요. 가속도 방향. 그지? 가속도 방향은 내가 강조했는데 절대로 속도의 혹은 증가와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날까요? 이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가속도 방향이고요. 이때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그랬다면은 이제 속도는 증가하게 됐었고요. 이때 속도 방향과 글씨 되게 못쓰네요. 그 다음 가속도 방향이 서로 반대라면은 이때는 속도가 감소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될까요? 까지 기억 되살려 주시고요. 자, 그럼 밑에 이거 정리하게 되면 내가 오늘 할 거는 끝나죠? 자, 여기 다 적혀 있긴 한데요. 자, 여기 출발점 있고요. 여기 도착점 있습니다. 여기를 따라서 경로, 어떤 경로를 선택했나요? 하면은 5m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2m 왼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로의 길이를 따지는 게 이동 거리였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7m입니다. 라는 게 됐었고요. 그 다음 변이는 자, 요 처음 위치가 나중 위치, 그냥 이 둘 사이의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3m라고 쓰는데 사실 이렇게만 쓰게 되면 이게 변이의 크기만 나타낸 거죠. 그래서 변이의 방향까지 표현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3m 라는 얘기까지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 얘는 이제 그 운동장을 따라서 도는데요. 이 운동장을 따라서 자, 여기 출발점부터 해서 도착점까지 가는데 어떤 경로를 선택했느냐? 이렇게 반바퀴 돌아가는 경로를 선택했어요. 이 경로의 길이를 재봤더니만은 150m래. 자, 근데 얘가 변이 이렇게 뺑글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이게 실제로 움직인 길임에도 불구하고 변이는 얘를 인정해주지 않죠. 변이는 뭐라 그럽니까? 아, 농장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다야 라고 얘기하는 게 변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변이는 크기로 따지면 60m. 자, 얘도 크기만 나타났고요. 방향이라고 해버리면은 얘는 방향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때 이런 표시라든지 있으면은 남쪽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될까? 혹은 그냥 아래쪽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아래쪽. 될까요? 까지 정리하시게 되면은 일단 오늘 채워야 할 부분은 다 채운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복습 깔끔하게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힘도 배우고 유턴 법칙도 배울 거거든. 그러면서 등가속도 운동도 좀 더 볼 거니까는 그때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네, 수고했어요.